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1200달러 2차 지원금과 2차 실업수당 그리고 2차 PPP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지난 주말까지 양당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오늘도 양당의 회의 일정이 잡혀 있고 이번 주 내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화민주양당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양당이 제안한 주요 사안들을 비교해 보면서 언제쯤 결정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히어로스 액트는 3조 4천억 달러의 예산입니다. 반면 공화당이 이번에 제안한 힐스 액트의 예산은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각 당이 제안한 안의 규모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제안의 그 예산은 무려 2,300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케어스 액트 예산과 그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차이를 하나씩 사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 개인에게 1,200달러씩 지급해주는 스티뮬러스 책에 대한 예산을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는 4,130억 달러의 예산으로 싱글의 경우 1,200달러,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2,400달러, 그리고 최고 세 자녀까지 자녀당 1,200달러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의 경우는 3천억 달러를 할당하고 싱글의 경우 1,200달러, 부부의 경우는 2,400달러, 그리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금의 수령 자격 조건은 싱글의 경우 최고 7만 5천 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의 경우는 15만 달러까지 지급되고 그 이상의 소득자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지난 1차 지원금과 같은 조건인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1차 때는 17세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양당이 이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이 안의 경우는 지급의 규모를 조정해서 양당의 합의가 어렵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실업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총 4,370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고 공화당은 총 1,100억 달러의 예산을 실업수당에 할당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민주당은 실업수당을 매주 600달러씩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고 공화당은 매주 200달러씩 9월까지 지급하되 실직전 소득의 70%까지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공화당에서는 우선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1주 연장하고 그 시간을 갖고 토론해서 나머지를 결정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피스밀에 합의할 수 없다면서 포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공화당에 이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당의 제안 금액과 이해의 격차가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스몰 비즈니스와 여기에서 종사하는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민주당에서는 2,900억 달러를 할당했고 공화당에서는 1,580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민주당이 할당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종사하고 있는 에센셜 워커들을 지원하는 몫이 1,9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예산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무상 지원 또는 융자금으로의 할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볼 때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그 2차 PPP 지원은 1차 PPP보다는 지원 대상을 좀 더 작은 비즈니스 그리고 마이너리티 오너 오운된 그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지원의 경우는 민주당은 1조 달러를 할당했고 공화당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지원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지원된 금액으로 각 주와 로컬 사정에 맞추어서 스몰 비즈니스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움으로 렌트와 몰기지 납부를 못해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몰기지 미납으로 인해서 폴클로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2천억 달러를 할당했고 공화당에서 제안한 그 힐스 액트에는 이 지원금에 대한 할당 금액이 제로입니다.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의 통학과 수업 진행에 대한 염려와 혹시 통학하게 될 경우 학교에서 코비드-19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각 학교들의 이런 준비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900억 달러를 할당했고 공화당은 1,000억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이 사안은 양당이 큰 차이가 없어서 어렵지 않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드-19 테스트와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원 예산은 민주당은 3,800억 달러이고 그리고 공화당은 1,110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민주당의 예산은 병원과 의료 전문인들에게 리임버스 해주는 목적으로의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의 경우는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지원, 그리고 병원 등의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출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1차가 800억 달러였고 2차가 1920억 달러였고 그리고 3차로 1조 8천억 달러 그리고 4차로 4830억 달러에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지출한 총 금액은 약 2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제안한 안들은 5차가 되겠습니다. 이 5차 경기 부양책으로 민주당이 3조 4천억 달러 그리고 공화당이 1조 1천억 달러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하원을 통과한 3조 4천억 달러의 그 예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번 코비드-19로 인한 정부의 지출 규모는 약 5조 9천억 달러가 되고, 공화당이 제안한 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약 3조 6천억 달러의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19년 1년 예산이 약 3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은 4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1천억 달러 정도 재정 적자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은 4조 7,900억 달러입니다. 이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번 코비드-19 릴리프 펀드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의회의 일정상 이번 주말까지는 5차 경기 부양책이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파산 신청은 늘고 있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의회의 휴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주 내 양당이 적절한 수준의 전반적인 사안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서 5차와 6차로 나눠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시간을 다투지만 각 가정으로 지급되는 1,200달러 2차 지원금, 그리고 2차 실업수당,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2차 PPP 또는 텍스 크레딧과 같은 시급한 것을 먼저 합의 보고 나머지 사안은 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9월에 다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200달러 지원금이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실업수당의 경우는 주정부를 통해서 이달 내에 계속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PPP의 경우는 결정이 되더라도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각 은행에 전달되고 은행에서 새로운 접수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화 민주 양당이 제안한 경기 부양책의 구성과 그 차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2차로 지급될 1,200달러 지원금과 실업수당 그리고 PPP 지원이 어떻게 결정될지 결정 시점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